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속광 그리고 순광광 과연 어떤 걸 사야 할지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명을 계속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 조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광을 사야 할지 순광광을 사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광과 순광광 과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과물에 있어서는 요즘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속광과 순광광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육안으로 어떤 게 지속광으로 찍었고 어떤 게 순광광으로 찍었을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왜 지속광을 쓰고 순광광을 쓸까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상황에서는 순광광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력 차이입니다. 지속광과 순광광 둘 다 500W, 500W라고 볼게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500W짜리 순광광이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지속광 500W입니다. 이 두 녀석을 동일한 셔터 스피드, 동일한 출력, 동일한 쉐이핑 툴을 가지고 발광을 했을 때 결과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노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속광은 말 그대로 태양처럼 이렇게 계속 라이팅이 비춰져 있는 상태가 지속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W 출력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순광광은 500W가 한 방에 빡 이렇게 들어와서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출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순광광을 빵 때려서 고출력으로 촬영을 해야지 좀 더 안정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ISO를 좀 낮춰서 말이죠. 하지만 순광광 같은 경우에도 1000W, 2000W, 3000W 이렇게 용량이 큰 그런 지속광을 썼다 그랬을 때는 순광광과 결과물에 있어 차이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 밝아졌죠.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순광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밝지는 않죠. 하지만 얘를 발광시킨다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출력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순광광을 사야 할까? 지속광을 사야 할까? 거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조명을 처음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육안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속광을 먼저 사서 조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광질이겠죠. 그러니까 라이트 퀄리티 하드 라이팅이냐, 소프트 라이팅이냐. 그래서 쉐이핑 툴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을 해보고 나서 그 뒤에 순광광으로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업으로 계속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순광광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아니 그냥 집에서 뭐 아이들을 찍어주거나 뭐 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내가 찍고 싶은 것들 간단간단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은 지속광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조명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이렇게 순광광을 구입하시다 보면은 글쎄 좀 결과물을 내가 미리 확인하기 쉽지 않죠. 물론 여기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모델링 램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쉽게 예측이 되진 않아요. 모델링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광을 구입하시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평소 내가 찍었던 대로 촬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조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쉐이핑 툴, 그러니까 뭐 소프트박스나 이런 리플렉터, 뭐 그리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립을 쓴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주는 그런 라이트 쉐이핑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순광광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광광으로 찍어야 사진을 잘 찍고 지속광으로 좀 사진 못 찍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순광광을 썼던 이유가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죠.
성광 지속 시간이라고 하죠. 빛이 팡 터졌을 때 뭐 25,000분의 1 뭐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성광이 유지되는 시간 동안에 그 부분만 찍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뭐 125분의 1초, 뭐 200분의 1초로 찍어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흔히 많이 찍는 물방울 사진들, 이런 사진 말이죠.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듀레이션을 이용한 촬영을 많이 했던 게 순간광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카메라 자체가 이제 전자 셔터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자 셔터 같은 경우는 32,000분의 1까지도 셔터 스피드가 나오죠. 그럴 경우에 지속광으로도 얼마든지 동일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듀레이션 때문에 나는 순간광을 써야 된다. 그것도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32,000분의 1이라는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 뭐 11, 이 정도로 발광을 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지속광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밝은 지속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순간광을 써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상업사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상업사진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결과물에 만족하겠다 그러면은 ISO를 높여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이걸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거면은 지속광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속광, 순간광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사진,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광으로 찍은 건지 순간광으로 찍은 건지 한번 맞힐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로 제가 핸드폰과 카메라를 연결해서 셀피로 조명 지속광과 순간광의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ISO 100에 조리개 6.3, 200분의 1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간광으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순간광, 지속광 두 개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순간광이고 어떤 게 지속광인지 과연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델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몇 장을 찍어봤고 이번에는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쉐이핑 툴을 사용해서 소프트박스, 그러니까 원형 소프트박스에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광으로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F5예요. F5인데 80분의 1초 정도가 나옵니다. ISO는 400으로 올렸고요. 확실히 노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일단 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장을 찍어봤습니다. 결과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속광과 순간광의 동일한 출력으로 때렸을 때 결과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앞쪽에 거의 동일한 위치선상에 지속광 그리고 순간광 둘 다 500W짜리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뒤에 보이는 이 녀석을 동일한 셔터 스피드, 동일한 ISO 가지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먼저 순간광으로 찍어 볼게요. 자, 먼저 순간광으로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 지속광으로 찍어 볼게요. 지금 동일한 조건이에요. F8의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초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ISO는 100이고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이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뭐 라이트 쉐이핑 툴을 구입하시다 보면은 보엔스 타입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보엔스 타입이 뭘까요? 바로 마운트, 그러니까 캐논 니콘의 그 렌즈 마운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에도 마운트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가 보엔스 타입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뿔이 나와 있는 게 보엔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리지널 보엔스 조명이에요. 아마 보엔스 조명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이게 오리지널 보엔스 조명이고 제가 한 거의 15년 넘었죠. 이거를 예전에 사용했던 조명이긴 한데 이 아이의 마운트에서 나온 게 보엔스 마운트라고
말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쓴 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백라이트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500W짜리예요. 단순하게 생겼고 지금 15년 넘게 썼는데 고장 한 번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물론 퓨즈는 몇 번 나가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마운트 타입이 다르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프로포토 타입이고 뭐 엘렌크롬도 다르고 브론컬러도 다르고 다 다른 쉐이핑 툴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보엔스 타입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3개짜리 말이죠. 대부분의 지속강들은 보엔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보엔스 타입의 쉐이핑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쉐이핑 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엄브렐라가 있겠죠. 엄브렐라, 뭐 소프트박스, 그리고 뷰티 디시, 리플렉터, 매그넘 리플렉터, 엄청나게 다양한 쉐이핑 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써보면서 결과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조명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광이냐 순간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내가 어떠한 쉐이핑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빛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빛을 자연광, 그러니까 태양광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공적인 빛들과 자연광을 좀 섞어서도 촬영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